엔카이빙 3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영화를 골랐는지 지금 말해주세요. 어느 가족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모든 걸 용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중에서 일단은 이번 주제가 합당하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데, 아, 나 아니, 정말 네. 궁금했어. 보면서 왜 합당하다지? 맞아, 아, 나도. 진짜? 내가 합당하다를 네이버에 딱 쳤을 때 나왔던 정의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에 따위에 꼭 알맞다. 근데 이게 약간 봤으면 알겠지만 가족이란 무엇일까? 약간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잖아. 근데 가족의 가장 관습적인 의미는 혼인관계나 혈연관계 이런 걸로 맺어진 관계를 뜻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어느 가족의 가족은 진짜 생판 남들이 모여서 모인 공동체고 심지어 범법행위도 막 일삼아 막 물건 훔치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진짜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들보다 이 가족이 뭔가 가족의 유대감 이런 뜻에는 더 알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 어느 가족이 가족이라는 기준에 합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혈연이 되지면 플러스 유대가 지붕이고는 가족. 이게 집가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굉장히 심오하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똑같이 가족이라는 정의가 뭘까라고 좀 생각하게 된 영화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혈연으로 묶여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혈연이 아닌 가족들, 유대로 묶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혈연으로 묶인 가족들이 가족보다 못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연만으로 가족이 될 수 없고, 이제 이 유대가 함께 해야만 이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피로 묶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가정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를 통해서 그들이 같은 지붕 아래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의 한줄평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애기 쇼타가 아빠라고 생각되는 오사무 앞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 버스에 타서 멀리 이미 뒤에 지나간 아빠 쪽을 향해서 보면서 아빠라고 말을 하잖아요. 했는데? 오사무는 그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여자분 노부요도 엄마라는 호칭을 그 두 아이에게서 듣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화를 지켜보면서 봤을 때 그들이 말하고 직접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누구보다 그들이 가족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6명의 인물들도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저는요, 선명한 빛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두 개를 분명하게 느꼈는데, 일단은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그 바다에서 손 잡고 노는 장면이나 불꽃놀이 보는 장면 있잖아. 그 장면처럼 우리가 가족을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따스함이나 그런 추억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느껴졌고, 근데 그에 반해서 도둑질을 하는 가족인 것도 있고, 그런 그 후반부에 밝혀지는 비밀들이 그런 따스한 빛 아래 감춰진 그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보면서는 이 피보다 짙은 그 유대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족이 처음에 보면서 사람이 마음이 동하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잣대를 내가 손에 쥐게 되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영화가 그 빛과 그림자를 너무 선명하게 잘 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한 줄평을 내렸습니다. 저는
사회를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영화 속에서 쇼타가 뒤에서 깔리는 내용인데, 쇼타가 동화책을 읽는데 그 동화책 내용이 작은 물고기들이 자신의 친구를 괴롭힌 큰 물고기를 이렇게 상대하는 내용의 동화책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물고기도 때로 몰려서 지어다니면은 되게 거대해 보이는데 흩어지면 되게 작은 생명체잖아. 근데 이게 딱 이 가족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말을 해봤고, 근데 결론적으로 타인의 시선이나 뭔가 사회의 관습 같은 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잖아, 얘네가. 근데 이게 흩어진 게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시기보다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들을 갈라놓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뭔가 명확한 이렇게 답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런 사회를 헤엄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난 가게 주인이 쇼타한테 너 여동생한테는 도둑질 시키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었는데, 가족에게서 배우는 사회화가 또 있잖아. 근데 그거를 못 배우고 자란 쇼타에게 처음으로 뭔가 그런 도덕을 알려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걸 계기로 이제 쇼타의 생각이 되게 바뀌면서 마지막에 흩어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잖아. 이 처음에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그래서 난 이 영화의 되게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아, 근데 나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추가로 덧붙인 거는 약간 도현이는 약간 이걸 약간 도덕적으로 봤잖아. 난 보면서 역시 어른들은 모르는 게 없구나. 그리고 확 와닿아. 맞아. 걔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치조시? 후반부의 취조 장면 아니. 취조 장면이 아니. 이거는 보면서 너무 감탄을 했던 게 일단 연기를 너무 언니 좀. 아무튼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그 연기하는 그 사람이 카메라를 하나 앞에 두고 그 렌즈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느꼈어. 일단 첫째로 너무 소름 돋는 장면이었고, 이 장면이 없었으면 황금 종려상 과연 가능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부분이 너무 슬픈 것 같아. 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은 아닌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 모든 걸 다 줬지만 결론적으로는 낫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엄마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슬펐어. 새벽에 봤단 말이야? 나 너무 슬픈 거야. 울고 싶었어. 정말 낳으면 다 엄마일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장면이었다. 나는 저 앞에 있는 그 노부요가 이제 주리의 옷을 태우잖아.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태우면서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무슨 대사를 치잖아요.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건 거짓말이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슬퍼 그 장면. 너무 맞아. 슬퍼. 그때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데 그게 더 컸던 게 왜냐면은 이렇게 등지고 안아주잖아. 근데 그 뒤에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게 더 뭔가 든든하고. 저 못하겠어요. 그 장면을 점으로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그런 느낌. 저는 이 부분도 좋았던 게 뒤에 모든 게 밝혀지면서 할머니는 정말 저를 돈 목적으로 저를 데려왔을까요? 하는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 그 할머니 죽고 나서 그 받았던 그 돈 안 쓰고 모아놨잖아. 그래서 나는 그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아. 이제 때문에 아키를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아키를 손녀처럼 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지만 근데 이제 안 쓰고 이제 계속 모아놨다는 게 그 할머니랑 아키의 마음이 알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슬펐어요.
저는 이 합당하다라는 주제로 이 어느 가족이란 영화를 골라왔는데 다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당하다 좀 찾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콘텐츠를 추천해 주세요. 근데 이거 합당하다에 맞는 콘텐츠를 찾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실 합당하다를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 동백꽃 필 무렵으로 남자 조연상을 받으신 오정세 배우님의 수상소감인데요. 그거 알아. 다들 한 번쯤 보셨겠죠? 왜 합당하다고 생각했냐면 이 배우님께서도 말씀하듯이 보통 사람에게도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면 이런 이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오는 게 매우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모두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떤 목표치를 있는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또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하니까 언젠가 우리도 그런 날이 오는 게 소망이고 또 그게 합당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온 거는 넷플릭스 다큐인 제가 너무 많이 추천했던 미스 아메리카나입니다. 뭔지 아나요? 또 테일러 스위프트 네. 그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테일러의 그 다큐멘터리인데 단순히 음악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낸 그건데 왜 이걸 여기에 가져왔냐면 여성의 합당함이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을 해봤었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여성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프레임 안에서 강박이랑 고정관념 어쩔 수 없이 있게 되잖아. 그래서 그 안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삶이 그 삶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답을 내놓는 작품이라고 다큐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단순히 테일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아가서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여성들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연결해 지으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에 가져왔고 내가 이거 왓챠피디아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좋아하는 코멘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편적인 여성의 삶을 지구에서 가장 유명하고 특별한 여성을 통해 담아냈다 라는 멘트란 말이야. 너무 이 멘트가 좋았어. 내가 생각한 그 작품의 정체성과 이 멘트가 너무 잘 맞아서 좋았고 우리에게 사회가 지정한 그 합당함에 걸맞는 그 기준에 맞는 여성이 되는 게 정말 맞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여기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너무 명작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 왜냐면 이 정말 명작이에요. 이것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제 도연 씨가 고른 어떤 가족이 진정한 가족은 어떤가 였다면 네. 이거는 좋은 선생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이거든요. 명대사가 있죠. 오 캡틴 나의 캡틴. 어쨌든 저기서 나오는 어른들이 정말 좋은 형태의 어른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그 이상의 뭔가 이제 조언을 해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선생님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되게 보면서 감동적이고 이게 책으로도 있는데 좀 놀라운 게 책이 원작이 아니라 영화가 너무 잘 돼서 책이 나오게 된 케이스거든. 그래서 아마 영화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 이유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별점을 매겨봅시다. 저는 4.8. 오. 난 4.0. 4.5. 4.5. 저 4점이요. 저도 4점. 자, 평균 계산해 주세요. 네. 계산하겠습니다. 특유의 그게 싫어서.